오늘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세팅에서 더 상위 세팅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빌드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 고민했던 부분들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저주 사용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쇠약화로 바꿨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시간의 사슬이었는데 왜 바꿨냐면 지난번에 시간의 사슬을 쓴 이유는 좀 천천히 맞아보겠다는 느낌으로 쓴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쭉 진행을 해보니까 사실 이제 매핑 시에 심연의 구덩이 같은 거가 열리면 이제 몬스터들이 아무리 느려져서 뭐 덜 때리더라도 어쨌든 그 한 발 한 발 들어오는 데미지가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주가 안 깔려서 이미 내가 때렸는데 COC가 발동이 안 돼서 저주가 안 깔려서 그러니까 시동을 걸지 않고 한다는 기준이에요. 뭐그 상태에서 죽는 거는 사실 무슨 저주를 써도 상관이 없고 그냥 죽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데미지를 덜 아프게 맞는 게 좀 더 낫더라고요. 어쨌든 천천히 맞더라도 수십 마리가 한두 대만 이렇게 툭툭 쳐도 데미지가 많이 들어와서 차라리 덜 아프게 맞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쇠약화를 채용하는 것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단 주문 투척에 저는 시간의 사슬을 쓰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저희가 저주가 한 번에 두 개까지밖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면 이제 보스전을 시작을 할 때는 그때 이제 이 원소 약화를 마구 쓰면서 주문 투척도 사용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보스전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저주를 최대한 빨리 까는 식으로 그렇게 세팅을 했는데 어차피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일단은 시간의 사슬이랑 원소 약화를 잔뜩 깔아가지고 일단 보스 몬스터가 딱 리스폰된 순간엔 좀 느리게 만들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늑대가 때리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때리기 시작하면 이제 COC로 발동하는 쇠약화가 터지면 그때 쇠약화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쇠약화 터지기 전까지는 좀 느려져라라는 느낌으로 일단은 시간의 사슬을 채용을 했어요. 첫 타를 좀 천천히 맞고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채용을 했고 근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그냥 쇠약화로 바꿔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주는 그냥 가볍게 정리하면 시간의 사슬보다 세약화가 나은 것 같다. 이게 그냥 결론입니다. 제 결론이고요. 뭐 정답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사용해 보시면서 혹시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좀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은 우리 그 쿠르칼 주얼 채용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영상 말미에 이 죽지 않는 증오에서 쿠르칼에게 바치는 영혼 요거를 챙겨가지고 이 정신의 희생을 챙기면 만화 최대치가 1.5% 늘어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5,700이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맥킷을 늘려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일단 이게 우선순위가 가장 낮고 저도 실험하는 중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채용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 결론은 MOM 세팅인 상황에선 이걸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계속 사냥을 해보니까 이거 끼고 있는 게 더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왜 죽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가 메모장에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이 말투가 제가 이 메모장으로 이렇게 일일이 쓰기 귀찮아가지고 GPT한테 말로 설명하고 얘한테 써달라고 해가지고 좀 GPT 말투가 좀 묻어있는 점은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 일단 저게 50% 간폭이라는 옵션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MOM을 챙길 때 이미 회복 속도의 50% 간폭이 먹은 상태예요. 이제 간폭은 고변산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 주얼 때문에 50% 간폭을 또 먹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만화 재생이 되는 게 25%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너무 적어져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대충 해봤거든요. 이 저주 스킬을 COC에 껴놓은 걸 보면 스킬 하나당 404의 이제 만화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가 두 개가 동시에 터지니까 800가량의 만화를 한 번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플레이하는 영상을 보면서 뭐 달의 공격 같은 걸로 터트렸을 때 저주가 몇 개 깔리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한 COC가 두 번 정도 도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에서 모팩이 정말 많으면 세 번까지도 도는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두 번 정도 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연속 주문 때문에 한 번 터질 때 저주 하나당 세 개씩 깔리잖아요. 룬 명문이 세 개가 생기는 거고 이게 지금 저주가 두 개 들어있으니까 여섯 개가 깔리는 거고
두 번 돌면 12개가 깔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개 기준으로 지금 일단 생각을 할 거고, 지금 제 패시브 노드 찍은 거고 똑같이 찍으시면 110%에 주얼에 들어있는 거, 만화 잔류물에 들어있죠. 그것까지 합쳐서 140%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 건데, 제가 이제 쭉 계산을 한 기준들은 요 메모장을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서 복잡하지만 그냥 단순히 딱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는 그 MOM만 적용이 되면 12개가 깔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초당 930씩 만화가 차오르거든요. 근데 주얼까지 끼게 되면 여기서 또 간폭을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간폭, 그러니까 원래 차는 거에서 여기서 50% 간폭이 먹은 거에서 또 50%, 그러니까 곱하기죠. 고변산으로 들어가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400이 돼 버려요. 460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왜 죽는가를 봤더니 맥킷도 맥킷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모팩이 많은 데서 딱 터트리니까 이 만화통이 한 번에 확 줄어들거든요. 800씩 세 번 터지니까 이게 만화통이 거의 한 2000 가까이 빠지면서 이게 쭉 줄어들어 버리는데, 그 상황에서 회복이 천천히 되면서 그 사이에 들어오는 데미지를 못 견디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MOM을 채용하고 있는 현재 여러분들의 세팅의 상황에서는 이걸 빼는 게 맞습니다. 이걸 빼고 이 자리에 그냥 주어를 하나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십자배기 스킬 올라가는 이제 주어를 착용해 주시는 게 제일 좋지만, 그거는 너무 비싸고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저도 아직 그 세팅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주얼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유효 옵션을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접두어는 이렇게 여기서 주문 피해 증가가 있는 건 우리가 모자로 주문 피해도 공격 피해로 바꾸기 때문에 유효인 거고요. 원소 피해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읽어보시면 왜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적두에서 요 정도를 챙기고 전미에서 이렇게 챙기시면 되는데, 특히 처치시 만화 회복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매핑할 때 죽는 상황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COC가 터지는 순간 재생하는 그동안을 못 버텨서 맞아 죽는 건데, 처치시 만화 회복을 챙기면 보스전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그 매핑할 때 COC가 동시에 발동되면서 만화통이 확 줄어드는 상황을 많이 줄여줘요. 왜냐면은 죽이자마자 만화가 차올라 버리니까. 제 마우스 포인트 기준으로 예전에는 막 이렇게 빠지던 게 저거 챙기고 나면 한 두 번 터져도 한 요 선에서 더 밑으로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치시 만화 회복이 꽤나 중요하다. 그래서 처치시 만화 회복 한 2% 정도를 챙겨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요거는 확정적으로 가져가시고, 사실 이 중에서는 메타 에너지를 어쨌든 빨리 돌리는 게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뭐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어쨌든 얘 빼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주어를 챙겨서 착용을 좀 해주시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고민을 했던 부분이, 제가 이제 영상에서 짧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원래 이쪽에서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 속도 증가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POE1이랑 좀 설명을 드리면서 COC에서 챙겨야 되는 재감, 재사용 대기 시간 퍼센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이걸 계속 서칭을 해봤거든요. 레딧도 찾아보고 뭐 해외 위키도 찾아보고 다 찾아보고 내린 결론이 지금 이거 실험이 안 돼 있어요. 그 POE1 같은 경우에도 그게 뭐 POE 공식 GGG에서 공식으로 발표된 게 아니고 사실 유저들이 결국 계속 실험해가지고 알아낸 결과거든요. 요거는 좀 복잡해가지고 제가 메모장으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말투는 GPT 말투라는 걸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 귀찮아서 제가 안 써가지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거 맞추는 게 전 좀 아직 애매하다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제가 저거를 넣고 빼고 하면서 계속 녹화를 돌려가면서 계속 비교를 해봤는데, 그러다가 느낀 건 이렇게 녹화까지 떠가지고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봐야 될 정도면 이거를 맞추는 게 의미가 과연 있나라는 게 제 결론이거든요. 일단은 이게 POE1 기준으로는 공식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APS가 공격 속도인데, 이제 그 POE1에서 COC를 발동을 시킬 때는 이게 그 재사용 대기 시간을 챙기는 거랑, 이게 왜 어떤 문제냐면, 이게 서버 T기라고, 서버가 이제 이 우리의 데이터들을 서버에 보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연산을 하잖아요. 그 서버 틱이 초로 따지면 0.03초거든요. 그러니까 33 밀리세컨인데, 그러니까 그 서버 틱에 걸리게 되면 그 스킬이 한 번 더 나갈 게 덜 나가거나 씹히면서 뭐 약간 손해를 보는 이런
그런 구간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유저들이 찾아냈는데 이제 뭐 공격 속도에 따라서 뭐 이런 것까지는 사실 보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쉽게 그냥 아예 안 맞추거나 아니면 14%만 챙기거나 52%를 챙기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보통 세팅을 하거든요. 이거 넘어가면은 이제 128%였나? 124%였나? 그걸 또 넘어가면은 좀 체감이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챙기는 건 불가능해서 보통 이제 52제감, 뭐 14제감, 0 이런 식으로 원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버 틱이랑 CC존이 돌아가는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최적으로 쓰겠다라는 뭐 이런 개념이 원에선 존재를 했었는데 다시 넘어가면 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버 틱은 같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위키랑 여러 가지 좀 찾아봤을 때 확인은 했어요. 근데 원이랑 똑같냐라고 하면 그게 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원 같은 경우는 치명타가 터지면 그냥 계속 즉시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게 2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메타 에너지 시스템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치명타가 터지면서 계속 막 연속적으로 터지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또 얼마나 차오르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세팅의 기준선을 잡는 게 좀 어려워졌거든요.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나온 실험 결과도 없고요. 왜냐면 POE 1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이상 된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정립이 됐는데 이건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제가 설명한 게 나오죠. 이게 지금 치명타가 터지면 또 메타 에너지가 또 획득이 되고 데미지에 따라서 에너지 누적이나 이런 게 다르죠. 또 희귀몹을 치느냐 보스를 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쨌든 에너지가 차면 스킬이 발동을 하는 건데 여기서 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이게 막 맞물려 가지고 계산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치를 결국 찾지 못했고 근데 그게 관여를 한다라는 어떤 뭐 증언적인 체감적인 느낌의 증언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 프레임 단위로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재감을 52% 이상을 넘기니까 이 만화 줄어드는 양으로 보면 이게 치시전이 세네 번 이상 터졌구나를 이제 볼 수 있는 게 제가 모팩을 터트리면서 만화가 줄어드는 양과 야생의 견이 쌓이는 양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분석을 해봤는데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게 이 실험 환경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맵모드도 달라지고 몬스터의 옵션도 다르고 뭐 달려있는 속성도 다르고 뭐 때렸을 때 어떤 식으로 맞을지도 다르고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컨트롤이 안 돼서 사실 뭐 제가 한 실험이 의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뭐 어쨌든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봤을 때 조금 더 터지는 걸 보긴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못 느꼈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 이게 녹화까지 해서 체감을 해야 되는 수준이면 이걸 굳이 패시브 노드를 낭비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결론이 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맞추시고 싶으시면 COC 그냥 원 기준으로 맞추는 게 그나마 낫겠다거든요. 그나마 이게 뭐 정해진 건 없지만 굳이 맞추고 싶으면 그냥 원 기준으로 맞추는 게 현 시점에선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건데 원래 빌드를 짜셨던 그 형님의 경우에는 이쪽에 이걸 다 찍어주시기도 하고 또 잼에서도 챙겼거든요. 근데 잼에서 17%인가 정도를 챙기셨고 여기서 지금 6%, 6%, 14% 이렇게 챙기셔가지고 좀 애매하거든요. 수치가. 그래서 또 저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만화 잔류물에다가 카타르 회춘을 끼고 있는데 얘가 스택 하나당 5%씩 또 증가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매핑 시에는 거의 8중첩이 되더라고요. 보스전에서는 8중첩까지 안 가는 경우는 좀 있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이거를 나는 굳이 맞추고 싶다. 나는 체감이 뭐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좀 너도 느꼈다고 하니 나는 이거를 최적으로 맞추고 싶어라고 하면 많이 낭비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40이 챙겨지잖아요. 그러니까 52% 이상만 넘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2%만 더 챙기면 돼서 뭐 주얼에서 챙기시던가 그거 우물 주얼로 챙기시는 거 있죠. 여기 주얼에서 챙기시던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 둘, 세 개를 쓰면은 여기도 이렇게 달려 있어서 좀 기분이 나쁜데 어쨌든 세 개 쓰면 21% 챙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챙기시던지 아니면 뭐 여기에서 이속도 올려주니까 나는 뭐 이속도 좀 받을래. 이렇게 하시면 뭐 이렇게 챙기는 거 어쨌든 여기서 이속 이렇게 챙겨지는 거 양 보면은 10% 정도 챙겨지니까 나는 뭐 이속 10%더 챙길 겸 여기 찍을 거야라고 하시면 이렇게 그냥 원래대로 찍는 거 요 정도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챙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다른 걸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빼고 그럼 뭘 찍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4개 써가지고 주얼 칸을 더 획득을 해서 주얼을 하나 더 썼었고요. 그리고 요걸 뺄 거잖아요. 이걸 빼게 되면
여기 노드가 이제 오염이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근접 명중 시 경로 획득하는 옵션 외에도 경로 10당 물리 피해를 증가시켜주는 게 있어요. 저희가 경로가 꽤 많이 50이 넘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48이니까 이거 찍으면 48%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챙겼습니다. 이걸 챙기던가 아니면 뭐 여기 올라가서 추가 원소 피해 요런 데미지 옵션을 더 챙기는 게 낫겠다. 요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린 건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이후 하이엔드 세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세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POB를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 하이엔드 세팅에서의 중요성은 그 원작자 유튜브를 가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MOM이라고 하죠. 물질보다 정신. 저희는 이걸 찍었는데 이걸 빼버리는 거거든요. 논 MOM 버전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물질보다 정신을 빼요. 그러면은 데미지를 생명력으로 맞게 되는데 이걸 아이템에서 저 줄을 챙겨요. 그래서 아이템에서 물질보다 정신에서 주는 저 첫 번째 옵션을 챙기고 얘를 빼버려서 마나 감폭을 없애고 얘 이 주어를 채용해 가지고 마나 감폭 속도는 여전히 그러니까 결국은 MOM 버전이랑 똑같은 거죠. 여기에서 50% 감폭 빼긴 했지만 다시 먹으니까. 그러니까 마나는 50% 감폭되지만 최대 마나치를 늘려서 매킷을 버티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 MOM을 챙길 때 100%를 챙기지 않거든요. 에너지가 너무 피가 소용이 없어서 한 80% 언저리 뭐 이렇게 챙길 건데 그럼 데미지를 얘랑 나눠서 맞기 때문에 매킷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돼요. 마나도 맞고 생명력도 같이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전략으로 바꾸는 세팅이 하이엔드 세팅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스킬은 다 똑같으니까 아이템만 설명을 따로 드리자면 아이템도 다 똑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변경돼야 되는 부분이 갑옷, 뚜껑, 목걸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개를 변경을 했고요. 갑옷을 보시면 고정된 옵션과 그 밑에 줄의 옵션을 보면 받는 피해 8%를 챙겼고 요거는 최대 10%까지 붙게 되고요. 밑에 보면은 전미어 쪽에 이걸 훼손 옵션으로 해가지고 또 챙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갑옷에서 다 챙기면 30%가 맥스인데 30%에 근접하게 챙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갑옷에서 챙기고 그리고 목걸이를 보면 여기서 또 받는 피해 19%를 또 이걸 훼손 옵션으로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이쪽에서 30이고 19니까 49 정도, 그러니까 50%에 가까운 수치를 여기서 챙길 수가 있고, 그리고 패시브 노드를 가서 저희가 이 주어를 챙김으로써 공명 근처의 노드를 찍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고의 차크라 부분의 3개 여기를 찍으면 총 16%를 여기서 또 가져갈 수가 있고요. 정신 인내를 찍으면 10%를 추가로 또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26%를 더 챙길 수가 있죠. 이제 원작자 같은 경우는 요 정도만 챙겼는데 저는 이 윗부분에 추가적으로 8%를 조금 더 챙겨줬거든요. 사냥을 해보니까 생명력 다는 수치가 제 기준에선 조금 높다고 판단해서 저는 조금 더 챙겼습니다. 이거 그렇다고 또 이거 100% 챙기면 피를 낭비하는 거니까 그렇게 챙기실 필요는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챙긴 수치들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면 총 80에 해당하는 수치를 챙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템이랑 요 원작자가 챙긴 노드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원작자 유튜브 가셔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POB가 있으니까 여기 세 개랑 여기 하나를 챙겨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작자는 저보다 옵션을 조금 더 챙겨서 74%를 챙겼고 저는 아이템으로 72%, 노드랑 합쳐서 72%인데 그렇게 맞아보니 조금 불안해서 저는 여기에서 8%더 챙겨서 80% 챙기니까 상당히 안정적이고 훨씬 그 몸빵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넘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쪽에 이제 주얼 하나를 이제 뭘로 챙길지 좀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유효 옵션에 주얼을 하나 더 챙겨줄 예정이고 지금 그런 식으로 세팅을 마무리를 한 상태예요.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는 저는 안 챙길 거니까. 그래서 하이엔드 세팅은 이런 식으로 일단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걸이랑 이걸 넘어오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얘랑 정신력을 또 여기서 챙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 비싸지거든요. 이거를 너무 좋으니까 한 450에 원소 저항은 뭐 한 35 정도만 달려있다고 계산을 해도 70딥이니까 요런 매물은 이제 뭐 당연히 모리오스보다 훨씬
나은 상황인 건데 이것도 한 48 정도로 바꿔볼게요. 똑같죠? 근데 이제 보통 원소 저항을 이렇게 적게 챙기면 안 돼요. 왜냐면 빵꾸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항 빵꾸 안 나게 하려고, 왜냐면 모리우스에서 저항을 퍼줬기 때문에 저도 지금 카저가 지금 빵꾸가 난 상태고 하이암 저항도 빵꾸가 난 상태인데, 그러니까 저항을 최대한 챙겨야 되니까 저항은 그냥 저 정도 챙겼다고 가정을 만약에 하면 그럼 많이 비싸져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세팅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지는데, 그래서 그냥 제작으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항 적당한 매물 그냥 올라오는 거 빨리 줍는 것도 방법인데, 이게 제작이 사실상 그냥 완전 도박이라서 제가 일단 여기서 소개를 안 드렸는데, 이거는 뭐 요청이 많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게 훼손인데 어차피 저기 훼손이 복잡할 게 없는 게, 뭐 저게 크루칼 속성이었나 아마나무 속성인가 그래가지고, 이 보통 속성업 훼손을 할 때 이런 군항의 징조를 써가지고 확정 짓는 게 있는데, 저 갑옷은 그게 안 통해요. 이 깃털 갑옷은 얘를 어차피 쓸 수가 없어서 되게 심플하게 그 보존된 갈비뼈랑 우측 강령술의 징조 요거 징조 요거 키고 얘로 훼손을 딱 때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방어구 요 전미 쪽에 훼손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 여기 뭐 아무거나 있었겠죠. 이 세 줄 중에 하나가 훼손이 되고, 이제 이거 우물에서 까보면은 얘가 이제 낮은 확률로 나오는데, 이게 왜 낮냐면 훼손을 했을 때 쿠루칼 뭐 아마나무 뭐 다양한 속성이 있는데 걔네들을 전부 다 랜덤으로 굴리기 때문에 그냥 갑옷 몇 개 버린다고 생각하고 적당한 갑옷을 왕창 사서 모으신 다음에 다 패선 때려가지고 그 중에 제일 잘 나온 거 쓰면 되거든요. 그냥 저 옵션이 달리면 디바인 아끼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갑옷이 너무 비싸잖아요 살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디바인으로 수치 돌려가지고 높은 수치 나올 때까지 디바인 막 발라가지고 돌려서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싸게 먹힐 겁니다. 전 다 제작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고, 목걸이도 마찬가지인데, 목걸이는 그나마 저 후르칼 속성을 저격을 할 수가 있어서 똑같이 그렇게 저격을 해가지고 그냥 발라서 해야 되는데, 목걸이도 좀 쉽진 않거든요. 목걸이도 그러니까 이 마나 최대치랑 최대 마나 들어있고 정신력까지 들어있는 목걸이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훼손을 박아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도 메타로 가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걸이 그냥 몇 개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고, 이게 뭐 10딥 이내, 20딥 이내에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가격에 나오면 저 가격이 생성이 안 되겠죠? 이제 모리오스 살려고 하면은 100딥 넘어가거나, 근데 솔직히 제가 지난 영상 때 정신력 어떻게 맞추는지 알려드렸으니까 그냥 4옴짜리 이런 거 샀으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세팅하셨을 거잖아요. 그거보단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돼요. 한 100딥 가까이 써보겠다. 나는 운이 좋으면은 훨씬 빨리 뜨겠지만, 뭐 어차피 갑옷 100딥 넘는 거 살 거면 나는 100딥 정도 한번 발라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쭉 질르셔가지고 띄우는 게 더 쌉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맞추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 그냥 자신이 없으면 좀 옵션을 잘 타협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왕관에는 필수적으로 정신력이 인챈트가 된, 그러니까 타락으로 정신력이 인챈트가 된 옵션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와 얘의 정신력과 그리고 여기에 4%,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1.04 곱한 다음에 버림으로 해가지고 나오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정신력이 229를 사용하니까 229만 넘어갈 수 있는 정신력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하이엔드 세팅이고요. 그렇게 세팅하고 사냥해 보시면 확실히 단단해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래도 시동이라는 게 필요한 빌드라서 끔살로 죽는 케이스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원거리 캐스터 캐릭터들이랑 비교하면 아무래도 끔살은 있거든요. 밀리라서 어쩔 수 없어요. 붙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동만 걸려주면 잘 안 죽으니까 확실히 엄청 많이 줄어들어서 저도 레벨업이 좀 된 거예요. 지난 영상이 91이었는데 2업을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그 맞추고 나서부터는 안 죽어가지고 레벨업이 됐던 부분이라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 간단하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제 거 외에도 제가 이제 원작자 영상을 올려드리잖아요. 그 부분 POV도 참고를 하시면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세팅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이제 댓글로 이제 보통 답변을 드리니까 제 것만 보고 의아하면, 제게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제 것만 보고 뭔가 의아하다 싶으면 원작자 제가 그 설명란에 달아드리는 링크에서 POV 보시고 두 개 비교해 보시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제 그거는 답변을 좀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짤막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